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네. 폐가 점점 굳어지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질환인데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재나 모래 또는 금속 분진이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. 특히 이 용접공 같은 경우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 경력이 길고 또 유해 인자의 노출도가 높아서 폐섬유화증 발병과 인과관계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아까 섬유화증 진단 받았다고 했을 때 네. 노무사께서 20년 동안 용접공을 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봤나 봐요. 음. 근데 폐섬유화증을 진단을 받고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? 네, 우선 이 본인의 근무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경력증명서 같은 직접적인 자료를 포함해 네.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과 같은 이런 간접적인 자료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발병 후에 내가 일용직이어서 또 회사가 폐업을 해서 또 희귀병이어서 또 근무 이력을 나타낼 자료가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네. 사실 이 산재법상 산재 신청에 있어 질병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고 또 입증 방법도 다양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담이 필요하긴 하다. 네.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던 와중에 증세가 악화돼서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에 재해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최초 요양 신청과 재해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유족이 청구하는 유족급여 청구로 나뉘게 됩니다. 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거나 또 자녀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기 전후 언제든지 그 산재 신청 시간이 이게 되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심사 절차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네.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같은 희귀병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직업력과 이 유해 물질의 노출 이력을 법률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게 되면 본인과 가족은 이 산재 신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만 이 실제 내용하고 방송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통해서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